그래서 미시적인 동향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김난도 교수의 9명의 필자가 집필한 책인데,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주도하고 있고, 은행이라든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정확한 예측을 한다라고 알려지고, 저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미시적 동향은 이 책에 100% 있는 내용만 가지고 치유과학 관점으로 약간의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를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 감정을 다루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판에서도 미움받을 용기, 감정 해부학, 마인드풀니스라든가 베스트셀러가 많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게 미숙하대요. 이별 통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것이 어떤 수요를 낳느냐, 나의 진짜 감정이 뭐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잘 다스리는 걸 배우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대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입시 공부만 시켜가지고 세상에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장의 수요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매년 명상 시장이 16%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이쪽이 더 계속 커질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좁은 의미의 명상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는 뚜렷한 두 개의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밀레니얼 세대, 즉 8, 90년대생들. 또 하나 시장 주도 세력으로 급부상한 세대를 신중년층이라고 정부에서 명명을 했는데 5, 60대입니다. 이 세대를 이 책에 58세대라고 이름 붙였는데 보석 58 보석의 특징을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해요. 이 두 개의 세대가 전례 없는 특징을 갖고 부상을 해서 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대요. 58세대들은 자신들이 꼰대가 되는 걸 싫어하죠. 이들이 의외로 젊은 세대랑 죽이 맞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하고 정치 감각이 깨어있고 다양한 모색을 하고 기존의 일을 하다가 은퇴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경제력도 있고 경륜도 있으면서 인생을 새롭게 이모작을 모색하는 이 두 개의 세대가 공통점을 가지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렌드 네 번째,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가 그 고전 그리스 영국의 가면을 뜻하는 인격, 성향 이런 쪽으로 뜻이 바뀌었잖아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myself 단수가 아니라 myselves 나 자신에다가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me and myselves 나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양하게 복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 나와 퇴근 후에 나는 전혀 다른 페르소나다. 평소에 나와 덕질할 때의 나, 일상의 나와 SNS에서의 나, 또 똑같은 SNS도 인스타에서 내가 다르고 페이스북에서의 내가 다르고 이 계정의 나 다르고 이 계정의 나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캐릭터가 몇 개예요? 유연한 자아, flexible selves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진작에 제가 좋아하는 칼 융이 그랬어요.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그때그때 알아서 쓰면서 산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억눌러가지고 학교에서 네가 모범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억압을 해서 그렇지 풀어만 놓으면 원래 1000개쯤 된다 우리가. 이 멀티 페르소나 시대의 약점이 뭘까요? 우리가 가정교육이나 학교에서 이런 유연성을 가르쳤나요? 한 가지 방향으로 하라고 몰아붙였잖아요. 자기 불일치, 자기 내면의 불화, 자아 분열 문제. 그래서 정체성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뭔가 단단한, 견고한 자기 중심이 있고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이 뿌리가 없어. 그라운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힐링스쿨에서 이 뿌리 내림, 그라운딩이 없으니까 유연한 게 아니라 떠다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야단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나는 누구지?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 자기 정체성에 질문하고 그걸 제대로 찾아가는 방법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취향 전성 시대야. 취향 강요하면 못 견뎌요. 요즘에 세련된 젊은 부모들은 강요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러면 알겠어. 그리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런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이런다니까요. 따라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안정적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생길 것이고,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그 핵심이 뭐예요? 감정 연결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과 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적정 행복을 추구한다. 희생하고 참고 성취해서 행복이야. 무슨 대학을 가, 뭐 괜찮은 직장에 가, 집을 사. 그때가 행복이야. 그 이전까지는 희생하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밸런스. 유행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워라벨이에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이 책에 안 나옵니다. 스라벨.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공부와 삶의 밸런스예요. 이 스라벨은 10대와 20대의 트렌드란 얘기예요.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처럼 희생하고 죽도록 일하고 이런 삶을 살까요? 스라벨을 주장하는 세대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 알았던 비즈니스, 우리가 믿어왔던 삶에 대한 성공의 기준,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를 회의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온 좋은 자질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한 삶에 어떤 귀한 자질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정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러자면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이었다. 다시 쓸 용기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미시 동향으로 나나랜드. 자식 키우는 분들 아마 요즘 젊은이들 아주 얄밉죠. 어떻게 해요? 이 흐름이 바뀌겠어요? 안 바뀔 거예요. 이 나나 랜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훈련받았던 남 시선 의식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이게 성공인 거다. 이게 착한 거다. 이거를 쿨하게 왜요? 그럼 나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장점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미의 기준도 바뀌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 추구하고 그래서 이들이 발견하는 게 정해진 규범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 요즘에 힙합 가사들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정해진 규범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분열에 대한 회의예요. 엊그저께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민 그만하고 하기나 해 이러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자기 분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나랜드가 비난을 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치유가 될 진정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열리고 있다. 이걸 제대로 가이드해 줄 수만 있다면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만 있다. 자, 일곱 번째 트렌드입니다. 매너 소비자. 갑질에 대한 반작용이죠. 갑질하는 거를 견디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해서 혐오를 하면서 따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버려. 화폐 투표라고 얘기한대요. 유니클로 불매 운동 당한 것 반일 감정도 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주도했잖아요. 노, 아베 이런 마크 쫙 퍼뜨리고 일본산과 국산 대조해서 웹사이트 열고 그들은 일본 좋아해요.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그냥 멋있지가 않은 거지. 왜 남의 나라 약자들을 비아냥거리고 한국의 무역 뒤통수를 탁 치듯이 그 쿨하고 힙하지가 못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유니클로 그냥 매출 반토막 나고 아사히 안 팔리는 거 보십시오. 젊은 세대가 돈이 많은 세대는 아닌데 안 사버리는 거. 이 화폐로 투표해버리는 거. 이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매너 소비에 대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그 비판뿐만 아니라 지지에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 이거 사주고 또 문재인 구두라고 유명해졌잖아요. 장애인 분들께서 만드는 신발 그 장사 안 돼서 폐업했다가 지금 다시 또 신발 만들고 있고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고 이것이 일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조직의 수직 관계에 대해서 별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 역할에서 남자 여자 이런 거 딱질색을 하면서 설거지 하지. 대신에 여자들 러거들도 약한 척 하지 마. 차이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 차이를 빙자해서 이기적으로 굴거나 차별하는 거는 쿨하지 못하고 힙하지 못한 거지. 제가 이거 작업했는데 그 팀장님 이름으로만 발표하시면 안 되죠. 이 공정성과 이 원칙주의자들과 이 수평성, 개방성
자, 반대로 이런 세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책임도 수평해야지. 부모한테 손 내밀어서 다 타쓰고 그죠. 회사에서도 이 윗선이 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책임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자신이 어떤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또 월급을 요구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업무 숙련성 이런 걸 되게 우습게 봐요. 제가 만난 모든 20대가 똑같이 얘기해요. 클라이언트들이. 그래서 수평을 강조하고 욕심은 많고 자기 자의식은 강하나 책임감과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안 잡혀 있는 세대들에게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 근데 이걸 훼손하면 안 돼. 이걸 존중하면서 이거를 양육시켜줘야 되는. 제가 매너 소비자라고 요약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goodness and fairness라고 요약을 해서 goodness, 선의, fairness, 공정한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런데 제가 힐링스쿨에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경계선 설정이다. 경계선 존중과 경계선 설정이다.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쳐요? 원리와 그 원리에 따른 어떤 체계가 필요해요. 경계선 설정. 우리 힐링스쿨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자, 8번째 특징. 지금 여기라는 트렌드입니다. Here and now. 이 영성의 기본 아닌가요? 치유의 기본 아닌가요? 그 과거에 대해서 툴툴거리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 오늘날의 미시 트렌드라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스트리밍 라이프. 근데 요즘 다운도 안 받아. 스트리밍 흘려보내요. 근데 이게 음악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스트리밍.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사서 고급 가구를 쟁여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살아봐. 그리고 가구도 대여해서 쓰고 집도 쉽게 쉽게 옮겨요. 월급 몇 푼 안 되는 젊은이들이 뭉쳐서 살면서 하우스 쉐어를 하면서 아주 힙한 집에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다 스트리밍 라이프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경험 경제로 옮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고급지게 팔아서 이걸 팔아가지고 저 집에다가 이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고객들이 어떤 만족을 얻으며 어떤 성장을 경험할 것인가를 홍보해 줘야 되는 거. 그 장사의 핵심이 고객의 경험과 성장에 둬야 돼. 이게 지금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거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힐러예요. 성장을 파는 사람들이 힐러잖아요. 영성가들이고. 자, 9번째. 초개인화 기술. 이것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상징어가 아마존 있죠. 아마존 지금 미국의 모든 유통을 다 장악해버린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은 개인의 취향을 0.1명 규모로 분할한다. 세그먼트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소비자는 이런 취향이다. 저 소비자는 이런 취향이다가 아니라 한 소비자 안에 10가지 취향을 분석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한 명이 갖고 있는 10가지 특성을 맞춰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사람 내부에 모순되고 혼란된 복합적인 특성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치유가와 영성가가 그런 거 다 환상일 때 뭐 그런 거에 연연하고 그래 다 내려놔. 너의 본성에 집중해. 이게 먹히겠어요? 세밀히 구조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먹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수많은 나를 발견하겠죠. 나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야. 내 라이프 스타일은 럭셔리야. 그런데 나이는 젊고 직업도 별 볼 일이 없고 수입은 별로 없어. 내 작은 수입을 갖고 세련되고 힙하게 소비하지. 그러려니까 자기 자신의 취향을 얼마나 세분화하겠어요. 뭐는 가성비 위주로 쓰되 뭐는 절대 안 쓴다. 뭐 이런 식의 소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나를 찾아낼 것이다. 힐링과 영성은 그 내부의 자신을 분석해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잖아요. 힐러들 느끼시죠?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여정이잖아. 어머, 제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적인 자기 발견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초개인화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힐링이고 영성이다.